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맡게 된 임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희망 리턴즈 사업 이건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리턴즈 사업은 폐업 예정이거나 아니면 기폐업을 하신 분들에게 사업장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정리 컨설팅, 그리고 재기 교육,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전직 장려 수당을 100만 원까지 최대 지급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바로 희망 리턴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희망 리턴즈 사업의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희망 리턴즈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의 제일 첫 화면입니다. sbiz.or.kr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고요. 요게 그 포털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이든 이런 데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희망 리턴 패키지 호프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제일 위에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알림마당이 있습니다. 이 알림마당은 희망 리턴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가 사업정리 컨설팅, 그리고 세 번째가 점포 철거비 지원,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률 자문, 그리고 다섯 번째 희망 리턴즈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전직 장려 수당, 그리고 폐업 예정자나 또 폐업자들한테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화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은 그 밑에 그 폐업 지원, 그리고 이 취업 교육, 심리 회복, 그리고 재창업, 업종 전환 교육, 그리고 전직 장려 수당, 그리고 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고용보험 지원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이렇게 신청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컨설팅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사업정리 컨설팅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예정인자 아니면은 폐업을 한 사장님들에 대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장님의 업장에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업 목적이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폐업을 하더라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사업정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폐업을 한 사장님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폐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내가 폐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자 또 기폐업 소상공인에 한해서 그 지원이 가능하고요. 창업을 하고 나서 일단 60일이 지나야지만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운영 기간에 대한 거는 요 밑에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첫 번째는 매출액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아니면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라고 해서
내가 1인 기업인데 직원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여기 밑에 있는 이 4가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가 내역, 또 월별 원천 진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이런 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지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 또 비영리 사업자, 또 비영리 법인은 그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지원을 하는데 4가지 테마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재기 전략이 있고요. 2번째는 세무, 3번째는 부동산, 4번째는 직무, 직능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 전략은 실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창업을 할 때 필요한 전문가를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전문가는 경영지도사 그리고 신용분석사 등이 이제 직접 업장에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는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해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세무 신고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권리금, 또 보증금에 대한 이런 자세한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직무 직능은 직업별 또 개인별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직업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고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사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컨설팅 수행 일수는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결과 보고를 하고 나서 컨설팅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정리 컨설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서류가 되는 것은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제공 정보 동의서,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이 3가지는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요. 4번째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그리고 5번째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또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가 매출 확인 서류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게 되면은 바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점포 철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철거비는요 최대 200만 원까지 그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했을 때 사업 정리 비용, 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점포 철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을 하고요. 철거가 되고 나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전 사진과 철거 후의 사진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세부 내용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에 해당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되고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이 폐업 예정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포 철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철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포 철거비 안 됩니다. 2번째는 기수혜자라고 해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으신 분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 사업 수혜자라고 해서 그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으신 분은 안 됩니다. 또 사업장 이전이라고 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은 철거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폐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종, 또 비영리 사업자,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이런 업종들은 점포 철거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에 대해서 이제 지원 내용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무조건 2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8만 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점포가 10평의 점포다라고 하면은 평당 8만 원이니까 8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원 내용이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뭐 이렇게 신청 접수하고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철거 진행하고요. 철거 진행할 때는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 다 있어야 되고요. 철거비 지원은 사업장 사장님께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철거하는 철거 전문 업체에 철거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률 자문입니다. 법률 자문은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 건물주와 이 세입자가 법정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 변호사나 또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률 자문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폐업 예정자 및 기폐업 소상공인은 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은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지원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고 담당 변호사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자문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 서류는 법률 지원 신청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요거 업로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또 매출액 확인을 하게 되면 법률 자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 교육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나는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폐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자 그리고 기폐업자에 해당해서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저희 지원 내용이 있죠. 직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심리 치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취업에 대한 거, 그리고 기업 연계 특화에 대한 거, 이렇게 4가지의 과목으로 해서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내용을 갖다가 다 업로드하게 되면 취업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제출해야 될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 해서 표준재무제표, 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있고요. 또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에 대한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직장려수당입니다. 요거는 이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 취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60만 원에 대한 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전직 장려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전입 컨설팅 톤은 취업 교육을 수료 후에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구직 활동으로 전직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 보시면
구직 활동에 대한 연계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원 조건에 대한 것은 요게 이제 구직 중인 경우에 보게 되면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고 나서 취업 교육을 받고 나게 되면 4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60만 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전부 지급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취업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10개월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10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그냥 취업을 했다고 해서 이 전직 장려 수당을 요청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장으로부터 60일 이상 근무했다라고 하는 그 근속 근무에 대한 증명을 띄워 오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지만 전직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직 장려 수당은 2회 분할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차피 40만 원, 6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받는 거고 40만 원을 받지 않고 일괄 지급으로 100만 원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취업 교육을 받고 나서 40만 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나서 60만 원을 받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아니면은 아예 그냥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떼고서는 이 100만 원이 안 되게 전직 장려 수당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세금을 떼야 되냐? 그래서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는 거. 1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화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화는 폐업 예정자이거나 아니면은 업종 전환자 아니면 폐업자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하거나 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 한해서 멋지게 제기를 하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분들만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1년 업종전환 재창업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요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잘 보시고요. 이게 좋은 이유가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런 거 지원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고 나서 취업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한 것을 좀 제 그동안의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 옷가게를 진행하시는 홍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옷가게를 갖다가 3년 동안 잘 운영을 했는데 지하상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하상가가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근처에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지하상가가 점점 사람이 다니는 것이 줄어들고 그쪽에 이제 이 대형 상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점원도 내보내게 되고 혼자 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접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서 가보니까
일단은 매출이 줄어들게 되니까는 이 춘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결국에 옷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옷을 갖고 와서 이제 진열을 하고 진열한 옷을 갖다가 이제 오시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동대문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왔을 때에도 또 신상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도 줄어들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결정하게 됐고 다행히도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도움됐던 것이 뭐였냐면 재규교육이었습니다. 재규교육을 통해서 재규교육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홍 사장님 같은 그런 부류의 그 어려운 사장님들이 같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힘을 얻고 패션 디자이너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은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션 디자이너와 관련되어 있는 CAD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취업이 잘 돼서 전직 장려 수당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잘하고 계시고요.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잘하고 있고 또 그 독자적인 디자인을 잘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본인이 만든 그 의류로 점포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보문동의 커피 전문점입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이제 점포 폐업을 했고 또 원상복구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좀 상당히 좀 나이가 어린 그러한 대표님이었습니다. 강 대표님인데 결국에 이제 폐업 원인으로 분석을 한 것은 뭐였냐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준비도 없이 이 폐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 대표님께는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다음번에 좀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그냥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만 알면 안 되고 커피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가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강 대표님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상권이 안 좋고 점점점 그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낙후됐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니까 커피에 대해서 모르고 커피를 잘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또 이 커피점을 경영하는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좀 인정을 결국에는 해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게 됐고 바로 이제 원상복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주인이 그 원상복구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강 대표님이 들어올 때 당시에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 전에 점포 주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 싹 다 치워달라라고 이 건물주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또 이 세입자하고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강 대표님이 워낙 이제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 건물주를 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 진행이 될 때에 요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원상복구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건 곤란하다. 근데 다행히도 이 강 대표님이 이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기 전 상태의 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사진이 있는데 완전히 원상복구해달라는 거는 이거는 곤란하고,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더라도 이 강 대표님이 나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나이도 어리고 또 이 사업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커피 전문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좋게 좀 봐달라라고 하니까는 이 주인이 그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인정을 해서 이 커피 전문점이 오픈하기 전까지의 원상복구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계약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근처에는 요 폐업 전문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좀 폐업 전문 업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마침 그 폐업 전문 업체를 좀 찾게 되고, 이 폐업 전문 업체가 이제 직접 와서 보고 나서 견적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 점포가 10평짜리였습니다. 10평짜리라서 보니까는 1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평이니까는 80만 원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고, 강 대표님은 실제 내는 돈은 20만 원을 낸 거죠. 왜냐하면 점포 철거비가 총 100만 원이 되니까 해서 강 대표님은 20만 원 내고, 철거업체가 1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8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10만 원 해가지고 110만 원인데 10만 원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점포 철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재기교육 받고 끝냈고요. 다행히도 이 강 대표님은 그림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어떤 쪽으로 좀 취업을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강 대표님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하면서 틈틈이 일러스트 작업을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크몽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그 재능 기부하는 사이트 있거든요. 크몽하고 또 숨고, 탈링 요런 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작품을 올리고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일러스트 전문가로 다시 이제 창업을 준비하게 돼서, 지금은 오히려 커피 전문점보다도 일러스트를 그려서 고객이 원하는 데, 커스터마이징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그 일러스트 작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매출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수유동의 제과점입니다. 이제 김 대표님이라고,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제과 제빵 쪽으로 한 25년 정도 이렇게 빵을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빵을 좀 이렇게 사서 먹어봤는데요. 실제로 빵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고, 그 다음에 빵의 모양이라든지 만드는 그러한 빵을 만드는 그 방법이 다른 제과점의 이 제빵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렵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근처에 이 제과 제빵점이 2개나 더 생겼어요. 2개나 더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 제빵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포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제과 제빵점은 아시겠지만 큰 기계가 이렇게 제과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권리금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주고 권리금을 내고서는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주변에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 제빵점하고 또 새로운 제과 제빵점이 생기면서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도양수를 해서 이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권리금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계약 종료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좀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과 제빵점이 있는데 계약 종료해가지고 좀 내가 좀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또 카페에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마침 빵집을 하려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터넷 홍보를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권리금도 다 확보했죠. 왜냐하면은 그 장비라든지 또 진열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인수인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제 권리금 확보하고 그리고서 이제 계약 기간은 남아 있지만 바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빵집을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빵집을 가보니까 새로 오신 그 사장님도 빵집을 잘 운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김 대표님은 그 시큐리티라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대형 빌딩에 시큐리티 직원으로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시큐리티 직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것도 아는 지인의 소개도 있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빌딩 관리사 그 자격증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안업체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사당동 떡볶이 전문점입니다. 요 강 대표님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부터 이 떡볶이, 김밥, 튀김을 했던 그 가업승계 대표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40년 정도 이렇게 가업승계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쭉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됐다가 그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까지 해드리게 된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점포 크기가 15평이었습니다. 15평이라서 역시 폐업 전문가를 좀 붙여가지고 폐업 전문가가 붙어서 했고 15평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재기 지원, 재기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그 재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아니고 이분은 그 전시 전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시 요거 패널 짜고 그 다음에 전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요런 쪽의 기술을 좀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업체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전시가 있을 때마다 가서 그러니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전시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전시 패널 만들어주고 끝나고 나면 해체하고 이런 쪽에 그 전시 전문가로 재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조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 전시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창업을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원동 네일샵입니다. 요거는 그 네일샵 진행하는 황 대표님인데요.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행을 잘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지병이 왔어요. 지병이 와가지고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 계속돼서 진행돼가지고 결국에는 몸이 안 좋으니까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일샵을 폐업을 하게 됐고요. 폐업을 하고 나서 좀 쉬고 나니까 다시 또 좀 괜찮아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네일샵 말고 스킨케어 쪽으로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스킨케어 쪽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이 1대1 레슨을 받았어요. 스킨케어 전문가로 1대1 레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스킨케어 전문점을 재창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스킨케어 전문점인데 이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일샵에서 그 네일샵 관련돼 있는 기술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케어도 하면서 네일샵 서비스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석이조의 케이스로 해서 스킨케어도 받고 또 네일샵 서비스도 받고. 그러니까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네일샵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차별화가 돼서 스킨케어 전문점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제동 커피 전문점. 여기도 이제 홍제동이 이제 커피 전문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인데 아시죠? 코로나 터지면서 학생들을 아예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꿔버리고 해가지고 학교에 아예 그냥 학생도 안 오고 임직원도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10개월 남아 있지만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주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건물주가 다행히도 좀 착한 건물주, 네, 진짜로 착한 건물주라서 이 점포 운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원상복구만 잘 해준다면 계약 기간이 10개월이 남아 있지만 계약 종료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지만 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고요. 그때까지 10개월만큼의 점포 임대료를 다 받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학생도 없죠. 그리고 또 뭐 직원들도 안 오죠. 그러니까는 뭐 거의 이렇게 아무도 없고 불도 이렇게 약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점포주가 인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거기가 8평짜리 점포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철거 전문가를 좀 붙였습니다. 철거 전문가 붙여서 철거 싹 하고 그리고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규교육 받았습니다. 그리고 힐링 캠프를 받았는데 거기서 마침 커피 전문점 사장님을 2사람이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고 거기서 이제 뭘 받게 됐냐면 MBTI라고 해가지고 적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적성 검사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더 활동적인 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체 인사과에 취업을 했습니다. 기업의 인사과에 취업을 해서 전직 장려 수당까지 60만 원 해가지고 총 100만 원 받고 또 점포 철거비 지원까지 받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한 거, 이건 이제 업종 전환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업종 전환은 컨설팅, 그 다음에 재기교육, 그 다음에 점포 철거비, 요게 이제 성공 희망 리턴 패키지의 3인방이거든요. 컨설팅, 재기교육, 그 다음에 폐업 정리 해가지고 원상복구. 근데 요거는 이제 업종 전환 사업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허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폐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업종전환 사업화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신 업체입니다. 인천 만수동에 순댓국 전문점이에요. 순댓국 전문점이 한 30평 정도 이렇게 순댓국 전문점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 배달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배달도 많이 하는데 그냥 배달이 아니라 이렇게 반조리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택배 방식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제품 제작과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정부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제품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은 요 인천 만수동에 순댓국 전문점이라는 그 브랜드 달고 상표 등록하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브랜드 달고 그리고 지금 반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곡동 문구 전문회사 신 대표입니다. 신 대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문구 전문인데요. 이 문구 쪽이 사람들이 이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볼펜도 많이 안 씁니다. 태블릿 쓰고요. PC 쓰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쓰고 또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문구가 이제 완전히 그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마침 이 폐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재창업 사업화 정부 지원 사업을 보게 돼가지고 폐업을 했지만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이 됐어요. 어떤 노트였냐면 그 신제품 노트인데 이 노트는 보면은 노트가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지가 있습니다. 내지가 있는데 표지가 있고 내지가 있는데 내지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특허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넣고 또 필요 없으면 빼고 또 뒤에 있는 페이지를 앞으로 넣어도 되고 이런 식의 그 노트를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시제품 제작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 그러니까 노트에 대한 독자 쇼핑몰 그리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역시 요 신사장님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았고요. 요 노트 같은 경우는 특허까지 돼 있다 보니까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을 또 지원을 해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3,500만 원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요것도 그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신 대표님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게 그 희망 리턴 패키지가 마침 폐업은 했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노트의 종류가 한 8가지 정도의 노트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이 노트 만들어서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폐업 후 재창업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폐업이 그냥 끝이 아니다.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